이제 걱정인 거는 첫 번째 그 준신축 빌라 받은 게 부동산이나 이런 데 알아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부동산에서 뭐 연락이 오거나 뭐 이렇게 월세를 뭐 깎아주거나 뭐 이런 거를 오면은 연락을 해볼까 하는데 아직까지도 좀 연락이 좀 없어가지고 그것도 좀 고민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월세를 낮춰서 다시 내놓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하되 연락이 오면 깎아주는 게 더 나은 방법인 건지 선생님이 그걸 더 잘 아시니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부분은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선생님한테 좀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가게 하기 전에도 선생님 영상을 들었었고 파이프 라인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된 거죠. 가게가 이제 좀 안 되게 돼가지고 지금 와서 선생님한테 연락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갔어요. 선생님한테 뭐 얘기 안 하고 간 뭐 물건도 있지만 요번에 낙찰 받은 것도 일주일에 한 3-4번씩은 간 것 같아요. 20번 정도 한 떨어지고 나서 20번 정도 갔는데 왜 안 되지? 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요번에 낙찰 받은 그 두 집이 임장을 안 간 집이었어요. 떨어진 집은 다 임장을 갔었단 말이에요. 요번에 두 집을 갔던 집은 임장을 안 갔었는데 가볼까 라고 해서 가가지고 낙찰을 두 채를 받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월세를 한 번도 받아보지는 못해봤잖아요. 첫 집은 전세를 줬고 이제 지금 두 채 받은 거는 이제 월세를 줄 건데 지금도 이제 선생님이 찾아온 거는 이제 좀 불안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잘 받은지도 모르겠고 이게 잘 받은 건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 내가 받은 건가 아니면 싸게 받은 건지 운이 좋은 건지 아직까지는 월세를 받아보진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낙찰은 받긴 했어도 오산에 받은 거는 이제 한 달 정도 돼가긴 하는데 이게 사람이 또 욕심이라는 게 좀 높게 받고 싶은 생각이 또 있잖아요. 월세를. 네, 처음에는 70 거기가 오산에 받은 게 1억 2,200만 원쯤에 받았어요. 1억 1,000만 원에 나왔었는데 자꾸 이제 낙찰이 안 되고 폐찰이 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조금 높게 쓴 것 같아요. 한 돈 1,000만 원 정도를 더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준신축에 이제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 고칠 게 많이 없겠지라고 생각해서 돈 1,000만 원 정도를 더 썼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고 용인 유방동에 있는 것도 같은 날에 예, 같은 날에 두 채를 받았어요. 그래서 유방동에 있는 것도 조사를 조금 더 했었어야 되는데 조사를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임장도 안 가봤고 하다 보니까 유방동에 있는 거는 1%더 써가지고 한 71% 정도에 받은 것 같아요. 낙찰을 받고 나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월세도 이제 나가봐야 알겠지만 71%에 받았지만 높게 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오늘도 이렇게 좀 고민한 거 중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유방동에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 내일 이사 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연락이 왔어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숙소 같은 거를 쓰셨나봐요. 내일 이사 가시기로 했는데 근데 이사 갈 집을 못 구하셨나봐요. 그 전에도 제가 물어보기는 했어요. 혹시 더 살 생각이 있으시냐 그러더니 이사 가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뭐 알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전화가 왔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랑 2달 정도만 더 살 수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변경된 거여가지고 선생님이랑 좀 의논 좀 하려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제가 월세를 내본 적이 없으니까 또 이분한테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제 또 부동산 가서 또 계약할 수는 없잖아요. 부대 비용이 또 들어가니까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쓰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00에 70으로 해가지고 2달 동안 더 사시기로 해가지고 일단은 계약을 얘기를 해놨고 그러면 2달 동안 더 사시는 기간 동안 내가 부동산에 내놓을 건데 집이라든지 이런 거 보여줄 수 있으시냐 그러니까 그것도 흔쾌히 오케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행히도 여기는 2달 동안에 그래도 월세를 500에 70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오늘 전화 받고 그래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걱정인 거는 첫 번째 그 준신축 빌라 받은 게 부동산이나 이런 데 알아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부동산에서 뭐 연락이 오거나 뭐 이렇게 월세를 뭐 깎아주거나 뭐 이런 거를 오면은 연락을 해볼까 하는데 아직까지도 좀 연락이 좀 없어가지고 그것도 좀 고민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다시 얘기해서 월세를 낮춰서 다시 내놓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건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하되 연락이 오면 깎아주는 게 더 나은 방법인 건지, 선생님이 그걸 더 잘 아시니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부분은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선생님한테 좀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업을 하면서 불안하고 걱정되는 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맞아요. 선생님이 저를 봤을 때 저는 오랫동안 했고 개수가 많으니까 이 사람은 현명한 대안을 알고 있겠지라는 환상을 품고 있는 느낌이 전 조금 들었어요. 저는 뭐든지 다 현명하게 잘 해낼 것 같은 생각을 되게 갖고 있는 것 같아. 나만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나는 올바른 대안을 찾지 못하는 것 같고 한다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선생님이 중간중간 연락하고 했을 때. 네네. 그때 방법은 사실 똑같아요. 저도 선생님이 말한 거에서 다 들어있어요. 금액 내줘야지. 선생님도 지금 두 채를 낙찰받았으니까 두 채가 공실인 건데, 우연치 않게 원래 오늘 그 집도 같이 맞춰서 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의도치 않게 좋은 상황으로 됐네. 네, 맞아요. 원래 걱정거리가 두 개였는데 한 개로 줄었네 이제. 네, 한계가 줄었죠. 그래서 집 내놓은 게 한 달 동안 연락이 없다. 네. 그게 그럼 선생님 요새 투자 안에서는 제일 고민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예, 맞아요. 그것도 있고, 선생님 만나려고 했던 게, 주변에 부동산 경매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또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의지할 데가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관심도 없고, 내가 지금 이게 잘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선생님 만나면 좋은 기운을 좀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찾아온 거거든요. 잘했어요. 저 만나가지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어려운 건 아닌데, 수업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경험이 당연히 있었으니까. 아까 첫 번째 거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얘기를 이어서 하면, 지금 집이 안 나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오늘 날씨 제일 추운 날이잖아. 맞아요. 비수기가 맞죠? 저는 비수기, 성수기도 저도 이제 집을 월세를 내주지 않다 보니까 비수기, 성수기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이 비수기인가? 성수기인가? 이것도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거를 또 물어보기도, 선생님 지금 비수기라서 잘 안 나가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다 봐봐요. 네. 근데 선생님이 냉정해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정보는 나한테만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부동산 내놓으면서 요새 물어봐도 되는 거 아니야?